요즘 같은 경쟁 사회에서는 잠자는 시간도 사치다 이런 이야기들 잘 듣곤 하는데요. 경쟁에 도태되지 않도록 전력 질주를 강요받는 시대지만 가쁜 숨을 고르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결코 헛된 일도 사치도 아닙니다. 인생에 쉼표도 있어야 마침표도 물음표도 느낌표도 찍을 수가 있는 거겠죠.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성실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차분히 해 나가고 있는 오늘의 동해인 경주에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주에서 신촌서당을 운영하고 있는 피터라고 합니다. 그 서당이 옛날부터 우리나라 그 교육기관 중에 마을에 그 글을 가르쳐주는 서당이 하나씩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좀 이랑 같이 만나서 가르치고 배우고 그렇게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당이라는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서당이라는 공간에 와서 같이 그냥 뭐 즐겁게 막 뭐 먹고 놀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책이나 음악이나 마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때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작은 마을이지만 이런 마을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살게 됐다는 게 좀 신기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굉장히 뭐 오랜 친구들을 만들어가면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노래 속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터 김용진 편집장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가 그 수학여행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동네잖아요. 예, 맞아요. 네, 불국사 쪽 뭐 많이 와보긴 했지만 여기 이렇게 이색적인 공간이 있는 줄은 또 처음 알았습니다. 색다른데요? 예, 뭐 다들 이름 보고 색다르다는 얘기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촌서당이에요, 심지어. 경주인데 거기 서대문구에 있는 그 신촌 맞나요? 아, 옛날에 거기 있었고요. 제가 여기 이제 이주해 오면서 이름을 들고 왔습니다. 아, 이름은 그대로 들고 와서 경주에 있는 신촌서당. 그렇군요. 사람들이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왜 신촌이냐고. 그냥 제가 거기서 나고 자라서 그 이름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신촌이 뭐 새로운 마을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꼭 그곳이 아니어도 어느 곳이나 신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나름대로는 그냥 이름을 들고 왔습니다. 신촌서당, 뭔가 되게 클래식한 느낌, 고전적이기도 하고. 근데 성함은 또 피터시더라고요. 외국 살다 오셨나요? 그렇진 않고요. 복잡한 서울을 피해서 경주의 터를 잡은 피터. 저는 이렇게 한번 또 해석을 해봤는데 어떠세요? 앞으로는 제가 그렇게 써먹어야겠네요. 아, 이거 바로 쓰시려고요? 자, 그럼 여기 이렇게 색다른 공간 밖에서만 볼 게 아니라 안에 들어가서 구경 좀 해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아유, 열려 있습니다. 그럼 좀 안내 좀 부탁드릴까요? 환영합니다. 일로 오세요. 와, 책이 정말 많네요. 책 왜 이렇게 많아요? 이제 신촌서당은 주로 북클럽을, 모임을 이제 하는 공간이어서요. 이제 그 책 모임하는 책들이랑 책 모임할 때 좀 참고할 수 있는 책들, 그런 책들을 좀 모아놨습니다. 보니까 이제 저쪽에 지금 아이들 책도 이렇게 되게 많이 있는데 아이들도 여기 많이 오나 봐요? 뭐 처음에는 주로 성인들 대상으로 북클럽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마을에서 살다 보니까 역시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책을 읽히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어서 저희도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책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 책은 이렇게 뭐 아직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같이 한 권씩 읽고 있습니다. 이 책들은 직접 다 구입하신 거예요? 거의 다 이제 제가 한 권씩 구입한 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책 모임을 하다 보니까 좋은 책들을 좀 기증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책들 중에서도 좀 남기면 좋을 책들은 여기 해놓고
이제 나머지 책은 벼룩시장 같은 데 내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뭔가 좀 저쪽 벽에도 책들이 가득 있고 악기가 또 많이 있어요. 피아노도 있고 드럼도 있고 저쪽으로 좀 한번 가볼까요? 다양하게 진짜 굉장히 많이 있네요. 타악기들도 좀 있고. 네, 그러게요. 저쪽은 도서관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쪽은 오니까 바로 음악학원이에요. 네. 진짜 특이한 공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직접 뭐 악기 레슨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악기를 배우는 사람도 있고요. 예. 이제 팀으로 같이 합주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 팀을 이뤄서 합주를 한다고요? 원래 음악이 혼자 연주하는 것보다 여러 악기가 같이 연주할 때 훨씬 더 재밌죠. 재밌죠. 네. 그렇게 또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주를 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좀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예. 좀 흥미도 이렇게 불어넣어주고 자기 음악도 좀 해볼 수 있게. 그렇죠. 예. 편집장 얘기를 제가 먼저 했으니까 예. 편집장으로서의 피터 김용진 이야기부터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나라 최장수 독립 매거진을 만드신 분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같이 만들었죠. 같이. 예. 그 얘기 잠깐 좀 들어볼까요? 싱클레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1999년에 네. 저도 이제 그때 이제 음악을 하고 글 쓰는 일을 막 시작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홍대 앞에 인디 문화가 막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때였어요. 그랬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마음 맞는 친구들 한 8명 같이 모여서 요즘에 이렇게 좋은 매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보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럼 너 편집장 맡아. 그래서 제가 이제 편집장을 맡고 한 번도 안 해봤었는데 이렇게 해서 잡지를 만들게 됐죠. 예. 이야. 이렇게 오래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99년이면은 무려 22년. 2000년에 이제 첫 호를 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20주년입니다. 와, 20년을 그 이혼다는 거 진짜 대단한 일인데 시작은 좀 돌발적이네요. 세상에 모든 일이 많이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발견한 일이어서 그런지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만둘 이유를 찾기는 되게 힘들었고 너무 좋은 일이었어서 예, 계속 이제 책을 내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귀에 확 꽂혔어요. 그만둘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서 계속했다. 요즘에는 독립 잡지들이 워낙 많이 생겼고 진짜 멋진 잡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독립 잡지 한번 내볼까?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께 우리 피터 쌤이 길잡이가 돼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좋은 이야기 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Wake up Sunday morning alone. Used to call you, but I don't do anymore. Why can't we be honest? 제가 이제 신촌 서당을 열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그동안 뭘 하셨냐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예, 뭘 하셨던 분이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한 20여 년 독립출판, 독립잡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출판이 뭐냐, 독립잡지가 뭐냐, 이제 이런 질문을 또 그 다음 받게 되는데, 사실 제가 처음에 이 잡지를 만들겠다, 그 잡지 안에 내가 쓴 글과 음악 같은 걸 담겠다 생각했을 때는 독립잡지 이런 생각은 못 했었어요. 물론 그때 이제 홍대 앞에 인디밴드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랑 잡지랑 연결시키지 못했고, 다만 기성에 나오는 시사지나 종합 잡지 같은 그냥 그런 잡지를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보통 잡지보다는 좀 얇은, 보통 잡지보다는 좀 덜 화려한 책을 냈더니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우리 보고 독립잡지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지금 생각해보면 뭐 지금은 이제 굉장히 독립잡지나 독립출판물이 되게 트렌드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서 다양한 모습이긴 한데요. 초창기의 독립출판이나 독립잡지를 보면 방금 제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은 얇고 조금은 덜 화려한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두껍고
화려한 것이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사실 책이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은 겉에 화려함도 있지만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가 그거의 정체성을 내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꽤 오랫동안 어떤 잡지나 책은 꽤 두껍고 겉이 화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독립잡지나 독립출판물은 그런 걸 처음 벗어난 매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훨씬 더 두껍고 훨씬 더 화려한 그런 매체가, 그러니까 독립잡지나 독립출판물이 많아서 이게 잘 개념이 안 오실 수도 있지만, 사실 초창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던 거는 그런 외향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외향만으로 그거의 어떤 특징을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럼 도대체 그 안에 뭐가 담겼느냐. 예를 들면 내가 만들었던 그 싱클레어라는 독립 잡지에는 뭐가 담겼느냐 생각해 보면 그 잡지를 만드는 사람들이 꼭 싣고 싶었던 어떤 것이 담겼던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생각해 보면 사람마다 되게 다르거든요. 저희는 되게 비슷한 8명이 모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야, 다 한 편씩 써와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천차만별이었어요. 8편이. 어떤 사람은 글 하나 없이 그림을 그려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소설을 써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터뷰를 해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일기를 북 찢어서 가져오기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기성 잡지나 책이었다면 그걸 좀 일관되게 만들었을 거예요. 다 비슷한 느낌이 나게. 그런데 우리가 만드는 잡지에는 그걸 그대로 싣게 됐던 거죠. 그리고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어떤 장점이 있었냐면 우선 작업하기가 좀 쉬웠어요. 오히려. 그러니까는 사실 내가 원래 평소에 하던 작업을 그냥 들고 와 그러면은 그것만큼 사실 쉬운 게 없거든요. 그냥 뭐 10장짜리 소설을 써와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누구 인터뷰 따와, 뭐 이런 게 쉬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세상에는 그렇지 않고, 야,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봐 하면 또 쉬운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한 권의 책으로 나오고, 그 한 권의 책이 나오니까 다음 편을 뭘 쓰지? 야, 내 친구 중에,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내 동료 중에 이런 작업을 하면 되게 좋을 만한 사람이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또 한두 달 작업해서 한 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누구 만나면 우리가 이런 잡지 만드는데, 이런 책 만드는데 너 한 편 써볼래?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 전에는 그런 직업이 있고 그 직업이 직업적으로 그걸 했다면 이 독립 잡지를 만들면서는 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게 돼가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나씩 한 칸씩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계속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곳곳에 또 새로 생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 나타난 변화가 뭐였냐면, 사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짧은 시간 같지만 한 10여 년 지나니까, 그러고 나서 10여 년 지나니까 그런 사람이 곳곳에 많아지니까 이제 다른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뭐냐면 나는 그런 잡지나 책을 만들고 싶진 않은데 그런 잡지를 좀 소개해주고 싶어. 나는 이런 걸 좀 알리고 팔고 싶어. 그러면서 소위 얘기하는 독립출판물만 취급하는 서점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전국에 한 10여 개 정도 나타나더니 현재 2021년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500곳 이상이 독립출판물을 취급하는 그런 작은 서점이죠. 독립출판물을 취급하는 작은 서점이 전국 곳곳에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또 그런 출판물들을 판매하다 보니까 사람이 원래 판매할 곳이 있으면 물건이 생겨요. 그러니까 물건이 처음에 조금 생겼다가 이걸 판매할 곳 어디냐 찾다가 이제 판매할 곳이 많아지니까 나도 한번 만들어 봐야지, 나도 한번 만들어 봐야지 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정말 다양한 독립출판물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독립출판물은 기성출판물이랑 뭐가 다르냐?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외향적인 것도 있지만, 아까
그 초반에 얘기했듯이 기성 출판은 한 번 출판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시간이 꽤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내오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요 틀 안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약간 심사 같은 게 있는 거죠. 사실 그거 되게 긍정적인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뭐냐면은 좀 내용이 모자르거나 아니면은 좀 거칠거나 이런 걸 다듬는 시간 같은 거죠. 그게 이제 편집부에서 하는 역할일 텐데 그런 편집부는 내용만 볼 수는 없거든요. 이 책을 내면 이게 어느 정도 팔릴까?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회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 요거는 참 내용은 괜찮은데 팔기는 너무 힘들 것 같아. 요거는 그 내용이 꼭 필요한 내용인데 이거는 적자야. 이런 것들은 사실 만들어내기 쉽지 않은 거죠. 만들어내기 쉽지 않은 거 정도가 아니라 사실 시도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2,000부, 3,000부씩 찍어야 되니까. 그런데 독립출판물은 이제 적은 분량을 찍어서 실험해 볼 수 있는 거고 원래 사람이 능력이 막 있어서 야, 그거 한번 야, 그건 너 해야 돼. 너는 이걸 해야 될 그런 걸 타고났어. 이런 것도 있지만 나는 좀 능력이 모자라지만 좀 하면서 커가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기성출판은 그런 사람들을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일단 벌써 열매를 낸 사람이 또 열매를 내게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독립출판은 내면서 성장할 수 있는 대신 이제 어느 일정 수준까지는 자기가 비용을 좀 부담해야 되는 거죠. 이제 사실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제 독립출판물이 막 활발해지기 시작한 10여 년 동안을 돌아보면 어쩔 수 없이 그래 그거 멋져 그거 괜찮아 그러니까 한번 해봐 대신 이제 그거는 약간 네가 감수해야 돼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1, 2년 들어서 그런 거에 같이 호응해주고 이제 그런 문화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매체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사실은 그것 자체가 직업이 되고 그것 자체가 문화적으로 되게 중요한 그런 거를 차지하는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뭔가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시도해서 뭐라 그럴까 내본다고 할까요? 그럴 수 있는 뭐 때다. 앞으로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문화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응원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예. Please just tell me if I'm wrong. Why you stringing me along? I'm doing my 우리나라 독립잡지의 그 역사와 흐름을 쭉 한번 이렇게 훑어본 것 같은 시간이었어요. 너무너무 집중해서 잘 들었습니다. 아, 그런 시간들을 또 보내오셨군요. 네.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 보면 아, 그때 내가 독립잡지를 딱 저지르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실 테지만 그 지나온 시간 동안에는 분명히 위기도 있고 좀 그만둘까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적 있으셨죠? 예, 일단은 그 초기에 아마 제일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가 한 3권 정도 내고 나서 네. 그때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떠났죠. 예. 아, 같이 하던 사람들이요? 예, 떠났어요. 8명 같이 예, 8명 시작했잖아요. 같이 시작했는데 2명 남고 다 떠났어요. 어머나. 예, 이제 할 만큼 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네. 근데 나머지 2명이 지금까지 계속 물론 이제 새로운 사람들도 들어오고 하면서 계속 만들었는데요. 네. 뭐 전체적으로 보면 힘든 시간들도 있었고 뭐 재정적으로 힘든 시간들도 있었고 일 자체가 힘든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돌아보면은 이거를 그만둬야 할 이유를 별로 못 찾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좋았던 게 더 많은 거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사실 좋은 게 없으면 계속 하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예. 뭐 이 일이 좋았기 때문에 쭉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뭐 의지만 갖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재정적인 어려움들도 분명히 많았을 네. 텐데 그러면 내가 정말 이걸 사랑한다는 이유 그것 말고 또 다른 원동력이 있었을까요? 이걸 지금까지 갖고 올 수 있었던. 사실 잡지 만드는 일만 하진 않았어요. 예, 다른 일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 일을 그러니까 잡지를 만든다는 것 자체만이 독특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잡지는 약간 정기성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마감이 있다고요. 원래 사람이 혼자 뭐 하다 보면 한없이 늘어지는데 맞습니다. 작업이 마감이 있다 보니까 항상 끝내고 매듭 짓고 가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작업물들도 그런 식으로 쌓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하나 힘이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사실 어디에 낼 데가 있어야 뭘 하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같이 만들고 있는 잡지가 저한테 그런 동기부여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뭐 대단한 게 아니어도 이게 재정적으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도 꾸준히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발행인인 동시에 또 내가 이거를 이야기를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생각을 하셨던 거네요. 예, 맞습니다. 잡지 이름이 싱클레어잖아요. 예. 그 데미안 주인공 이름 맞나요? 맞아요. 예, 어떻게 지으셨는지 궁금해요. 요즘 BTS 때문에 유명해졌는데요. 예. 그 어렸을 때 그 데미안 소설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크면 그 뭘 하든지 그거에 이름 붙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처음에 떡볶이집을 했어도 싱클레어 떡볶이집 했을 것 같아요. 있어 보여요. 네. 근데 이제 마침 처음 제가 이름 붙이는 게 잡지다 보니까 그 이름을 붙였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데미안의 싱클레어가 자기 자신을 찾아간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친구를 통해서, 세상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저희 잡지에 글을 쓰거나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찾아가는 그런 여정을 한 거다라고 이제 나중에 의미를 붙였죠. 그러면 이제 싱클레어를 20년간 발행을 하시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셨잖아요. 예.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글 혹은 기억에 남는 사람? 어떤 게 있었어요? 초창기에 그 초등학교 그 5학년짜리가 썼던 글인데 네. 통일은 뭔가요라는 글이 있었어요. 좀 되게 재미없는 제목인데 근데 굉장히 철학적으로까지 느껴져요. 네, 그렇죠. 뭐냐면 이 친구가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맨날 우리의 소원은 통일 막 이런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러는데 자기는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통해서 어찌 보면 이제 왜 통일이 뭔가요라고 진짜 질문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때 그 글을 읽고 이제 그 친구를 편집부에 초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눈 기억이 있는데 너무 대견해서 응원해 주려고. 그러게요. 나중에 약간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그런 대학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끼리만 그렇지만 야 봐라 이거 교육이나 입시에도 도움이 된다. 잡지가 이런 얘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 질문을 쉽게 던지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또 이 아이도 싱클레어라는 이런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었고 예. 또 그 속에서 또 자기 길을 찾아갔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발행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컸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자주. 그게 이제 제가 이 잡지를 오랫동안 내게 된 뭐 힘 같은 걸까요? 원동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Slept through my alarm, looked at my phone, I'm kinda late. No, my schedule's all messed up, I didn't even start my day. 이제 신촌서당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여쭤보고 싶어요. 이렇게 경주에 터를 잡은 지 3년 반 정도 되셨는데 원래 고향은 서울이시잖아요. 예. 수많은 도시들 중에서 경주를 선택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이제 저도 서울에 이제 홍대 앞에 되게 오래 살았거든요. 홍대 앞에 오래 살다가 보니까 언젠가는 이제 시골에 가서 집 짓고 불 떼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누구나 하는 보편적인 생각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음악을 같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역에 이렇게 공연을 가거나 이럴 때가 꽤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느꼈던 거는 참 좋은 곳이 많구나, 우리나라에. 그런 생각을 맞죠. 가졌었고, 이제 특별히 결혼하고 이제 아이가 생기면서 제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편하게 생각했던 공간을 좀 다르게 보게 된 거죠. 홍대 앞이라는 공간을 다르게 보니까 과연 여기가 내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곳인가 이런 걸 되물어보게 됐었는데 제 결론은 아니더라고요.
그 전에 공연이나 뭐 강연이나 이런 걸 통해 봤던 지역들이 많이 떠올라서 네. 그때부터 이제 좀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물어도 보고 곳곳에 물어보다가 묘한 인연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주에 좀 올 때마다 기분 좋은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그래 경주에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결정하게 된 거죠. 네. 어때요? 사셔보니까는 만족하세요? 예, 경주로 오세요. 예, 아주 좋습니다. 야, 한마디로 딱 정리가 되네요. 예. 여기 이제 지나가다가 보면은 뭐 하는 곳일까 궁금하다는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이름은 또 신촌 서당이고 예. 동네 사람들이 처음에 이거 뭐 하는 데인가 했을 것 같아요. 오해들 하지 않나요? 이렇게 뭐 서예 학원으로 생각한다든지. 예, 뭐 잘 아시네요. 처음에는 그 좀 어르신들이 예. 지나가다가 제가 보기에는 엄청 용기 내서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서 아, 여기서 좀 서예 배울 수 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서당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책이 많다 보니까 뭐 책방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저희가 옆에 책방을 또 만들었어요, 최근에. 하도 책방으로 예, 오해를 받아서. 오해하셔서.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 궁금한데요. 주로 어떤 분들 오세요? 일단은 저도 요즘엔 많이 그렇게 됐는데 뭔가 새로운 곳이 생기면 한번 가봐요. 예. 새로운 곳이래 그러면 한번 오시는 분들도 꽤 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좋아하시고 이런 인문학적인 거는 이제 저희가 가끔 공연도 하니까 그런 예술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지역에서 살다 보면 그런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셔서 되게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 생겼으니까 한번 가보자. 그리고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한번 보자. 이렇게 생각하셔서 오셔서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뭐 행사에 참여하시고 이러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뭐 다양한 활동들 뭐 책 고전 읽기도 네. 하고 있고 뭐 인문학 세미나 같은 것도 하시고 네. 악기 레슨도 하시고 다양한 활동들 하시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활동이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인기 있는 거 어떤 거예요? 뭐 일단은 저희 공간은 책 모임, 북클럽을 위해서 만들어서 네. 그 책 모임이 꽤 많이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있어서 이제 뭐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는 많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좀 작은 행사들을 꽤 많이 해요. 그 중에서 꽤 인기 있는 행사 중에 하나가 음악가 마을이라고. 음악가 마을. 네, 이게 이제 저희 서당이 가지고 있는 목표 같은 것도 하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경주에 유소 스타일 많은 그 동네는 묘하게 거기 출신 음악가들이 많더라. 이런 느낌이 나중에 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동네에서 음악을 배우는 사람 그리고 뭐 저희한테 음악을 배우는 사람 그다음에 외부의 음악가 뮤지션들이 같이 모여서 콘서트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예. 여기서 콘서트를 해서 그날 이제 예. 출연도 하고 예. 관객도 되고 하는 그런 행사를 1년에 보통 2-3번 정도 진행하거든요. 그 행사가 이제 출연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주인공으로 네. 공연을 하고 싶은. 그러니까 거기는 뭐 유치원생이 피아노 연주를 하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뭐 전문 음악가, 이제 제 보통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와서 네. 정식으로 30분 동안 콘서트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어우러져서 하나의 음악회가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얼핏 생각이 났는데, 학부모들이 이렇게 밴드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러면 피터쌤이 만들어주셨어요, 밴드를? 제가 이제 지도하고 있죠. 기획도 해주시고? 제가 프로듀서라고 그래서 곡도 주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 이사 왔을 때 마을에 학부모님들의 밴드가 있었어요. 이미. 근데 그 밴드는 어떤 밴드는 우쿨렐레 밴드가 있었어요. 예. 그냥 모두가 다 우쿨렐레를 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음악을 하면서 음악이 정말 장점을 발휘할 때가 여러 악기들이 같이 울릴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제안을 한 거죠. 다 우쿨렐레 하지 말고 누군 피아노 치고 누군 우쿨렐레 하고 누구는 드럼 치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런 제안을 했는데 몇 번 하니까 재밌는 거지. 그게 사실 훨씬 재밌죠. 예, 그래서 지속성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전문 영역이 생긴다 보니까 연습도 많이 하고 하게 돼서 뭐 출연도 곳곳에
돈 받고. 돈을 받고 출연을 해요, 네. 공연을? 아니, 그래야죠. 그게 지금 음악까지. 예.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음반도 녹음하고 이럴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독립 잡지처럼 네. 그런 걸 만들어내는 게 이제 어렵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네.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진짜 무대에서 공연하고, 그다음에 밴드로 공연하고, 음원도 내보고, 이런 경험을 했을 때, 거기서 진짜 자기 음악이 탄생하는 것 같거든요. 그럼 그 부모님들끼리 이렇게 모임도 많이 같이 하시나요? 음악 하시는 분들끼리? 예, 아무래도 여기에 작은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예. 원래는 폐교 위기였었는데, 이제 몇몇 학부모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지금은 그냥 거의 학생 수가 2배로 늘었어요. 아마 2배.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작은 학교가 다시 부활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그런 노력들을 먼저 하고 계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 이어서 또 다른 분들이 또 이사도 오고 저희처럼 이주도 오고 하면서 이제 더 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서로 친목을 도모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어떤 관심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잘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교육협동조합을 제안해서 만들어서 지금 이제 2년 넘게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너무 좋은데요? 네. 어떤 활동들 하세요? 뭐 정식 명칭은 모두누림 부모교육협동조합인데요. 여기서는 일단 다들 교육에 관심 많잖아요. 네, 그렇죠. 자기 자녀가 좋은 교육 받았으면 좋겠고 즐겁게 생활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양쪽이 사실 이게 공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참 모순되는 지점들이 많이 있죠. 많이 뛰어놀았으면 좋겠는데 1등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가능한 게 뭐냐면 학생 수가 되게 작아요. 초반에 적은 학년은 4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꼴등해도 4등이야. 그런 약간 경쟁이 없는 기본 분위기. 물론 지금은 이제 한 10여 명 이렇게 많아졌는데, 그래서, 정말 좋은 교육, 그러니까 음악 교육도, 야, 얘 뭐 되게 좋은 악기 시켜 이런 것도 좋지만 저희는 이런 밴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진짜 해보는 거죠. 그리고 뭐 미술 교육이나 이런 것도 약간 놀이처럼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조금 찾아보면 그런 좋은 교육들을 열심히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가려면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여기서 모여서 선생님 부르는 거죠. 우와. 오셔서 그날 하루 같이 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해 나가고 아까 얘기한 부모 밴드도 이제 거기 교육협동조합을 활동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여러 활동들을 자체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방면에서 활동들을 하고 계셔서 놀랐습니다. 감동이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앞으로도 하고 싶은 거 많이 있으시죠? 어떤 예. 계획 갖고 계세요? 일단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제가 싱클레어도 그렇지만 뭐 하나 시작하면 좀 잘 못 노는 성격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가 마을이나 싹도나 아니면 하고 있는 북클럽이나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을 좋은 의미로 계속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사실 저는 살아오면서 계속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사람이 하고 싶은 것, 나는 모르는데 나는 안 해봐서 사실은 해보면 내가 되게 잘할 수 있을 듯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을 좀 같이 응원해주고 제가 지금까지 쌓았던 노하우로 좀 도와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좀 더 새로운 즐거움이라고 할까요? 와. 그런 것들을 찾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 좀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그래서 이 동네가 내 고향이다. 뭐 여기서 추억들이 하나하나 쌓여가고 그런. 그래서 모르죠. 뭐 이 공간에서 20년에서 저 신촌사나 20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올지 모르겠으나 되도록이면 이 경주라는 되게 좋은 곳에서 좀 오랫동안 지내고 싶은 게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렇게 차근차근 밟아오신 길들이 너무 멋졌습니다. 인상 깊었고요. 앞으로도 어떤 모습들을 펼쳐나갈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제가 20년 뒤에 꼭 여기 다시 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방문해 주세요. 그때 뵐게요. 예,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 속의 푸른 하늘 너와 웃긴